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저희 CS 안방병원은 양안방 협진병원이죠. 우리 병원에서 양방 쪽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신데요. 고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의과 고상훈입니다. 오늘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수없이 많이 처방되고 그만큼 통증으로 힘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이라는 그 부정적인 단어 때문에 여전히 여러 오해를 달고 다니는 약이기도 하죠. 그만큼 올바른 정보와 사용 지침이 꼭 필요한 약이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고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들어가 볼까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첫 번째는 이걸 것 같습니다. 한 번 쓰면 중독된다. 이거 아닐까요? 물론 마약성이라는 이름 자체에 중독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또 그 때문에 법적으로도 규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엄격한 규제를 감수할 필요가 또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의외로 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경우에는 중독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네. 대부분 의료적으로는 상태에 따라 용량을 잘 조절하고 중단 시에도 천천히 감량하여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나 의존성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중독성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두 번째 오해로 들어가 볼까요?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약이 아니라 반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약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암 치료 중이나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 많이 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약성 진통제 하면은 말기에만 쓰이는 약으로 알고들 계신데요. 네. 진통제의 사용은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초기에 써야 하는 진통제를 너무 늦게 쓰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통증이 약화되어서 더 많은 양의 진통제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초기에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현대 통증 관리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마약성 진통제를 오래 사용하면 장기가 망가진다. 이건 어떤가요? 마약성 진통제는 간이나 신장 손상 없이도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물론 환자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써야겠죠. 간,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장기간 사용했을 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위장 출혈이나 신장 손상의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에 호흡 억제 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는 숨을 먹게 한다는 오해도 꽤 있습니다. 이 과용량만 조심하면 될까요? 대부분 고용량 급속 투여시 또는 약물 오남용 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증에 비해서 너무 높은 용량의 약물이 투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복용하고 또 통증에 대해 자주 의료진과 소통을 해서 필요한 경우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성에 대한 걱정도 있으신데요. 자, 내성이 생기면 계속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사실 일부이긴 하지만은 내성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 안 듣는다고 해서 무작정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보조 진통제를 같이 사용하거나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방법 등으로 약물 용량을 유지하고 내성을 보이는 약물이라면 다른 약으로 또 교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는 달리 마약성 진통제가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남아있죠. 이 주의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처방 준수입니다. 정해진 용량, 시간, 방법에 따라 복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약성 진통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서방정 형태의 약이나 패치 등과 같이 작용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장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지속성 약물이 있는 반면에 옥시코돈이나 설화정 형태의 약같이 빠르게 작용하고 또 지속 시간도 짧은 속효성 약물도 있죠. 완성적이고 지속적인 또 예측 가능한 통증은 일단 지속성 약물로 조절을 하는데요. 통증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는지라 돌발적인 통증이 하루에도 몇 차례 생길 수 있게 마련이죠.
이럴 때 이제 속효성 약물을 중간중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약물의 이해 없이 지속성 진통제를 돌발성 통증에 사용할 경우 약효 발현이 느려서 통증 조절이 어려워질 테고, 자, 그런 경우 중복 투여로 체내 약물이 축적되면서 독성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반대로 서서히 흡수되도록 서방형으로 설계된 약을 씻거나 부수어서 복용하는 것도 약물 농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서 문제가 될 테고요. 반대로 만성 통증의 속효성 진통제만으로 조절을 하려는 경우도 문제겠죠. 네. 너무 자주 복용을 해야 하니까요. 빠른 작용과 함께 짧은 지속 시간을 보이는 약물의 특성상 약물의 혈중 농도의 변동이 커서 통증의 기복도 커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빠르게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만족도는 높겠지만 그만큼 신체적, 심리적 의존도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죠. 결론적으로 환자의 통증 양상에 따라서 지속성 진통제와 속효성 진통제를 적절히 분배 처방을 하고 이를 잘 지켜서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중에 음주와 기타 다른 약물과의 병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음주는 호흡 억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금해야 하고요. 수면제나 항불안제 종류의 약물을 병용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의 일에 이제 집중력 저하로 인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일 때는 즉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약성 진통제는 회칼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범죄자의 손에 들리면 무시무시한 흉기이겠지만 일식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사용 안 하겠다는 요리사는 없을 겁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마약성 진통제, 통증 치료를 위한 진통제의 방점을 찍을 것인지, 중독, 금단 증상과 밀접한 마약의 방점을 찍을 것인지, 자, 오늘 방송을 귀 기울여 들으신 분이라면 오해와 진실 잘 구분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